오늘은 올리브오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올리브오일이 건강에 좋다는 얘기 정말 많이 나오죠. 최근에는 올리브오일을 아예 캡슐로 만들어서 영양제처럼 먹는 제품까지 등장했더라고요. 그런데 올리브오일 제대로 알고 먹어야 합니다. 잘못 사면 돈만 날릴 수도 있고 제대로 활용하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올리브오일이 왜 이렇게 인기인지, 어떤 제품을 사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까지 싹 정리해 드릴 건데요. 끝까지 보시면 올리브오일을 가장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올리브오일이 왜 이렇게 건강에 좋다고 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올리브오일에는 오메가9이라고 불리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토코페놀과 폴리페놀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는데요. 이런 성분들이 혈관 건강, 면역 기능 강화,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는 올리브오일이 노화를 늦추는 효과까지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진이 진행한 연구에서 올리브오일에 들어있는 올레산이 체내 단백질 품질을 높여서 장수를 유도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몸속 단백질을 더 건강하게 유지해서 노화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또 미국 하버드대 연구진이 성인 남녀 9만여 명을 28년 동안 추적 조사한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올리브오일을 하루 반 큰술 이상 먹는 사람들은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19% 낮았고요. 암 사망률도 17% 감소했습니다. 또 폐질환으로 숨질 위험은 18% 줄었고,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같은 퇴행성 뇌질환으로 사망할 확률도 29%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자, 이쯤 되면 진짜 올리브오일은 그냥 기름이 아니라 건강식품이라고 해도 될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올리브오일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연구진이 수만 명의 식습관을 분석한 결과 마가린이나 마요네즈 대신 올리브오일을 사용한 사람들은 치매 위험이 8 내지 14% 낮아졌고, 매일 한 숟가락 이상 올리브오일을 섭취한 경우에는 최대 28%까지 치매 위험을 줄였다고 합니다. 같은 연구에서 하루 7g 이상의 올리브오일을 섭취하면 치매로 인한 사망 위험도 28%까지 줄어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대단한 기술이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올리브오일이 다 같은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 고르면 효과를 전혀 못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올리브오일을 골라야 할까요? 혹시 집에 올리브오일이 있으시면 한번 꺼내서 라벨을 확인해 보세요. 뭐라고 써 있나요? 올리브오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우리가 마트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버진 올리브오일과 퓨어 올리브오일인데요. 버진은 올리브를 압착해서 짜낸 기름이고, 퓨어는 용매제를 써서 올리브의 기름을 녹여낸 방식입니다. 그래서 버진은 항산화 물질과 영양소가 풍부하게 남아있지만 양이 적게 나오므로 가격이 비쌉니다. 퓨어는 많은 양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버진 중에서도 올리브를 압착할 때 가장 처음에 나온 기름을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하죠. 가장 가격이 비싸고 올리브 특유의 향과 맛이 나는 기름입니다. 그러나 퓨어는 이러한 향이나 맛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종류의 올리브오일 중 어떤 것이 좋을까요? 사실 두 가지 중 무엇이 더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활용도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버진 올리브오일은 퓨어보다 영양소가 더 보존되지만 단점은 발열점이 낮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을 가하지 않고 드시는 것이 향도 유지하고 영양소도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샐러드에 뿌려 먹거나 나물 무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퓨어 올리브 오일은 보통 정제된 올리브 오일이 대부분이고 약 10 내지 20%가 버진 올리브 오일이 섞여 있는 형태로 판매되는데요. 버진 올리브 오일과 다르게 향이나 맛이 없어서 일반적인 식용유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튀김이나 고온 조리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기존 식용유로 쓰이던 포도씨유나 카놀라유보다 더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2018년 6월 영양학 관련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중 그래프 하나 보여드리는 건데요. 호주 연구팀이 10가지 식용유에 열을 가해서 트랜스지방이나 산패물질이 얼마나 생기는지를 살펴본 실험입니다. 그 결과 포도씨유나 카놀라유는 트랜스지방이 굉장히 많았고요. 가장 적은 것이 코코넛 오일과 바로 올리브 오일이었습니다. 특히 퓨어 올리브 오일도 굉장히 적게 나타났습니다. 즉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어쨌든 올리브 오일이 요리할 때 가장 산패 물질이 덜 나온다는 거고요. 따라서 퓨어 올리브 오일은 튀기거나 구이 요리할 때 쓰면 좋고요.
엑스트라 버진이나 버진 오일은 샐러드나 나물 무침 등에 사용하시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럼 올리브 오일은 얼마나 먹는 게 좋을까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루 2큰술, 약 30g 정도 먹으면 심장 건강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루 1큰술만 먹어도 심장병 사망률이 28%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올리브 오일이 건강에 좋으니까 기존에 먹던 오메가3 영양제를 안 먹고 올리브 오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올리브 오일이 오메가3를 절대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메가3가 훨씬 더 건강에 도움이 되는 필수 지방산이고요. 만약 둘 중에 하나만 먹어야 한다면 당연히 오메가3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오메가3 드시면서 추가로 올리브 오일 드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는 영양제로, 그리고 올리브 오일은 실제 음식에 활용하시면서 드시면 제일 좋을 듯 합니다. 자, 오늘 올리브 오일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올리브 오일 잘 활용하셔서 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